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주말 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에서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은 요즘인데요. 잠시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고요. 잠시나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녹화하면서 근심을 잊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제가 10년간 10배 성장할 30개 기업 시리즈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다름 아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라고 믿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파벳을 처음으로 소개드린 날짜가 12월 9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린 날짜인데요. 그 이후 지금 6개월 동안 무려 42%라는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동안 42%나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구글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주가가 올랐다는 생각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해 봤고요.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 구글 7,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유, 과감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알파벳을 아시나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투자 매력과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의 2026년 예상 주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알파벳에 관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주의 시드니도 락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도 델타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분들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 꼭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알파벳을 아시나요? 우리가 항상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잘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알파벳은 너무나 커다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기업의 진가를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자료들은요,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2020년 알파벳 기업 연간 보고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투자 설명회, 세 번째로 CB 인사이트 기획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료 출처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알파벳의 미션을 알고 계시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좀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추구하는 미션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도와준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기업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과 아이들이라는 명명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시죠? 당시에 데뷔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서태지 씨만 좀 돋보이고 뒤에 있는 양현석 씨라든지 이준호 씨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알파벳이라는 기업 그러면 우리는 구글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알파벳은 구글을 비롯한 12개의 자회사가 존재하는 굉장히 규모가 있고 범위가 넓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글 내에 구글 애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구글 맵, 안드로이드, 유튜브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7개의 사업이
그룹이 지금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래 알파벳은요,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구글이 지주회사를 세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알파벳이고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A, B, C, D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수많은 회사를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이러한 굉장히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지만 사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은요, 대부분 다 구글에서 발생합니다.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자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0.5%도 되지 않는다. 참 대단하죠. 따라서 99.5% 이상의 매출이 구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의 그 가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개 자회사에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이들 기업도 매출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알파벳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은 정확히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부분에서 발생시키는 매출 부분 중에 구글 검색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 구글의 검색이 지금 57.64%라는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 부분이 구글 네트워크 12.3%, 구글 어덜즈가 11.7%인데 구글 어덜즈라는 것은 이제 앱을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하드웨어가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요 구글 하드웨어에서 판매 매출이 3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위가 유튜브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10.8% 정도에 머물고 있다. 5위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좋은데 7.32%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분별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구글 검색이라든지 구글 네트워크는 30%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위, 4위, 5위를 보여주고 있는 구글 어덜즈, 유튜브,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요.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향후에 요 3, 4, 5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검색 엔진입니다. 자, 그래프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만 가장 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경쟁사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발끝에 있죠. 따라서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92%가 넘어간다. 2021년 5월 기준의 수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혼자 가장 위에 위치해 있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스마트폰 OS 시장 구글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72.7%. 두 번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제 애플의 iOS겠죠. 점유율은 지금 26%가 조금 넘는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우저로 넘어갑니다.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크롬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64.75%다. 그리고 참고로요. 애플의 사파리가 지금 차지하는 점유율은 18%를 조금 넘어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 부분의 매출 점유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히 독점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이좋게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구글은 아직까지도 28.9%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이겠죠. 25.2%. 그리고 아마존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이제 10%를 넘어가는 점유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중에서 검색 광고 부분만 따로 띄워봤습니다. 역시 구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 점유율은 56.8%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19%, 굉장히 좋죠. 마이크로소프트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실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매출인데요. 매출의 성장세가 대단했습니다. 알파벳의 매출은 지난 22분기 동안 단 한 분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상향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던 단 한 분기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2020년 2분기 딱 한 분기만 제외하고는요, 항상 매출이 성장해 온 기업이 바로 알파벳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경기 변동이라든지 사이클을 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2015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그 매출 규모는요, 약 2.5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동안 비용의 효율성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SG&A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세일즈 아니면은 제너럴 앤 어드민인데요. 제너럴 앤 어드민은 백오피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파벳의 그 SG&A 비용의 퍼센티지는요, 과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2016년만 해도 이 SG&A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1분기를 보시면 15%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다. 좋은 모습이죠. 자, 이번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위쪽에 있는 것은 영업 현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수익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알파벳의 영업 현금은 과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요.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2.7배 정도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요, 카펙스입니다. 여러분들 카펙스 들어보셨죠? 설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당장 오늘의 매출에는 별로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자본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파벳의 카펙스 투자 비용은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해 왔다는 거죠. 따라서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2.3배 정도 더 카펙스의 규모가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도 알파벳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10년간 10배 성장할 30종목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요, 이 프로젝트 영상 가장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각 종목에 대한 5년 후의 예상 주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항상 우리가 5년 후에 기대되는 매출의 예상치 아니면 순이익의 예상치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정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이 마켓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매출의 예상치 아니면 순이익의 예상치가 과연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죠. 만약에 5년 후에 이 예상치보다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5년 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예상 주가 역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컨센서스가 그 실적과 어느 정도의 괴리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알파벳이 그 매출의 컨센서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과거에 보여줬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 보시면요, 2021년 12월에 매출의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236빌리언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올해 매출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을 보시면요, 462빌리언이라는 매출의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이 예상치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죠. 그런데요, 2026년의 매출 예상치를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요, 2026년이 되면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던 매출이 462빌리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200빌리언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가 단 4년 만에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경우에 매출의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줬을 때요, 이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예상치, 매출 예상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지금 수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생각보다 ESG 쪽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죠. 따라서 한 기업이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그 규제적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메가 테크 기업들은요, ESG의 리스크 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알파벳은 전 세계에서 현재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uture of Alphabet, 알파벳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미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디지털 광고 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은요, 전통적인 광고 시장을 얘기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디지털 광고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 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점점점 커지고 있죠.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 지출 비용이요, 처음으로 전통적인 광고의 그 지출 비용을 앞지른 해가 바로 2020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요, 20%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14% 정도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광고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광고의 1위는 알파벳입니다. 자, 알파벳의 미래 두 번째로 살펴볼 비즈니스 부분은요,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은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3.4배 정도 성장한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그런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2025년까지 약 2.6배 넘게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은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구글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은 약 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아직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 성장률이 무려 46.2% 정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원이라는 패키지를 론칭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최근에 구글 포털을 유료로 전환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유료 전환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인도 시장에도 이번에 진출을 확정했잖아요. 인도의 가장 그 커다란 텔레콤 기업과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인도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러 가지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굉장한데요. 이번에는 그 성장 모습을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00만 달러 이상의 규모 고객 수가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증가했고요. 2억 5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 건수 또한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형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대형 계약건도 많이 따내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죠. 또한 기존 고객과 계약이 연장될 때요, 평균 2배 이상으로 계약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고객사당 평균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고객당 매출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바람직한 현상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의 백로그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로그라는 것은 이미 계약은 성사가 됐는데 매출로 아직 잡지 않은 미래의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2019년에는요 11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백로그가 2020년에는 300억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에 약 160% 넘게 성장을 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기업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알파벳의 미래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알파벳이 투자하고 있는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연구 개발 비용은요, 2015년만 해도 약 12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약 275억 달러로 2.2배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퍼센티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 매출이 지금 1825억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알파벳인데요. 이 중에서 275억을 연구 개발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그 의미는 전체 매출 중에 약 15%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빵 기업 중에서요, 15%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1위는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현재 연구 개발에 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알파벳, 페이스북의 미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알파벳의 미래는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수 합병의 추세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매년 얼마나 많은 기업을 알파벳이 인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14년을 보시면 단 1년 만에 35개나 되는 기업을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알파벳이 인수한 기업의 수가요, 무려 238개나 됩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숫자의 기업을 인수해 온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체만 정리를 해보면요, 칼리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헬스케어고요, 네스트는 스마트홈, 엑스는 로봇,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윙은 드론, 유튜브 미디어, 웨이모는 자율주행이죠. 딥마인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캐피탈 G 사모펀드고요. 베를린은 생명공학, 그리고 삐빗은 웨어러블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뒤에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겠죠. 그리고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사업체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지금 다 인공지능과 머니러닝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며 나가면서,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많은 사업체들의 그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사업체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 알파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은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21년 5월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 엔진은 물론이고요, 구글 맵이라든지 이미지, 구글 렌즈 등을 통해서요,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그 상인 셀러들이 이제 소비자들과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엄청난 양의 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 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 상품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로 연결하는 기능도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온라인 쇼핑에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은 채널이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튜브 사용자들도요,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하는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온라인 쇼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알파벳입니다. 자, 우리가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와 구글은 잘 연결이 안 되죠. 아무래도 알파벳은 우리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알파벳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는 하드웨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크롬북 같은 경우는 지금 Z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요, 약 60% 이상의 학교에서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옵션이 지금 크롬 노트북이기 때문에 크롬북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차별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를 같이 포함해서 껍데기만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굉장히 기능성이 확장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알파벳은 안드로이드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서 앞으로 TV라든지 보이스 어시스턴트, 스마트홈, 웨어러블,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은요, 헬스케어 쪽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의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그 시장의 그 잠재력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파벳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알파벳에는 딥마인드가 있습니다.
딥마인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를 만든 인공지능 회사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0년에 굉장히 커다란 발견이 하나 있었죠. 알파폴드 2라는 것을 개발해냈잖아요. 이것은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50년 동안 해내지 못한 과제를 해결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런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칼리코라는 기업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알파벳 밑에 들어가 있죠. 이 칼리코는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수명 연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노화 방지와 수면 연장이 가능해진다면 칼리코라는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알파벳의 투자 가치는 정말 10배, 20배,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베릴리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베릴리는 당뇨병이라든지 시력 향상, 수술 로봇, 암치료, 제약사 협업 등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삐삐 같은 경우는요, 웨어러블인데 건강 상태 모니터링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헬스케어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 매력 중에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요, 사람이 수개월에 걸쳐서 하던 반도체 칩 설계를 단 6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자기한테 필요한 반도체 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차세대 AI 칩을 TPU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TPU4까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TPU는 AI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딥러닝에 다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알파벳, 구글은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도 수만 배 정도 고성능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AI가 머신러닝 하는 속도가 그만큼 수만 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진화하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차세대 컴퓨팅이야말로 알파벳의 미래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글의 투자 매력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구글의 매출은 상당 부분 광고 시장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구글의 투자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도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역시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구글에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따라서 유튜브가 지금 현재 구글에 공헌하고 있는 매출 기여도는 10% 남짓한데 앞으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3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이끌어가는 혁신과 성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이 구글의 인공지능이 계속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머지 비즈니스 분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개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시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구글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구글 외에 남아있는 다른 자회사들이 기여를 하면서 이 12개나 되는 자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협력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의 모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높은 성장률과 수익률.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도 좋고요. 게다가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장 우량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습에 의하면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참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알파벳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리스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라든지 헬스케어, 안드로이드의 점유율, 스마트홈, 그리고 온라인 쇼핑까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벳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애플,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이런 투자의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 역시 빵입니다.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앱 그리고 브라우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하나의 앱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트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바일폰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낸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리스크 역시 빵 기업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게임 부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그 특허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따라서 알파벳 못지않은 인공지능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게임이라든지 클라우드 부분 쪽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 투자 리스크 마지막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마도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독점 규제 쪽이죠. 이 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Catch Me If You Want에서 제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셨을 알파벳 2026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향후에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알파벳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하고요. 멀티플 메서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가치주 우량주의 경우에는 어닝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이용하고요. 만약에 어닝이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에는 성장주로 간주를 하고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대단합니다. 25%를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최고의 성장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요, 가치주 우량주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글의 예상 주가 계산법은요, 어닝 퍼 쉐어 2026년 예상 EPS가 필요하고요,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2026년이 됐을 때 프리미엄이 몇 배 정도 붙을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치부터 살펴보시죠. 어닝 퍼 쉐어 EPS 같은 경우는 간단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예상해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구글이 2026년이 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EPS, 즉 어닝 퍼 쉐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은 $215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치가 필요하죠. Price to Earning Ratio, PE 레이시오가 필요한데 일단 과거의 모습을 좀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알파벳이라는 주식이 보여준 PE 레이시오는요, 전형적인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주인을 쫓아다니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간혹가다 이렇게 앞서 나갈 때도 있고 또 뒤에서 이렇게 쫓아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시 떨어지고요, 또 심하게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닝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요, 2026년이 됐을 때 구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 퍼 쉐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215.26 정도에 형성될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치는 PE 레이시오 예상치인데요. 2026년이 되면 투자자들은 과연 그 구글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몇 배 정도를 주면서 이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PE 레이시오거든요. 자, 2026년 PE 레이시오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이라는 주식의 PE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16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기업들의 PE 레이시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가장 높은 PE 레이쇼는 66배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한참 지난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간치 그리고 현재 PE 레이쇼가 남는데요. 이 수치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역대 중간치 PE 레이쇼는 28.4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PE 레이쇼는 32.54배다. 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해볼 만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64배가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전통적으로 아마존의 PE 레이쇼는 구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죠. 29.88배. 따라서 지금 현재 구글이 애플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29.2배니까 페이스북보다는 지금 구글이 조금 더 비싼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36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5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구글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중간치를 보이고 있다. 빵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EPS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은 215.26으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즉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면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은 32.54배죠. 따라서 두 수치를 곱하면 7,005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주가 2,539달러에서 약 2.8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역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8.4배를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111달러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에서 약 2.4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PE 레이쇼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구글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면 36배 정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7,773달러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에서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상승 여력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2.8배 정도 향후 5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의 방송도 이제 마지막에 달아났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글의 주가는 만약에 현재 PER, 현재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켓의 전문가들이 던져준 컨센서스가 유지된다면 2.8배라는 좋은 성장을 향후 5년 동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글의 컨센서스는요,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2.8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 이 2.8배보다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구글의 자회사 잠재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를 감안해 볼 때 향후 5년간 알파벳의 주가는 최소 3배 이상 상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의 메시지는 뭐냐면, 만약에 독점 규제로 실제로 기업이 분할된다면,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의 주식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구글의 주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개의 기업을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든 그 비즈니스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알파벳이기 때문에 독점 규제로 기업이 분할된다고 해도 그 투자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긴 영상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루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요, 꼭 투자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제 주말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꼭 바이러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전파력이 몇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꼭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저의 사랑하는 팀 멤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2를 출시했잖아요. 이 윈도우 12의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윈도우 12에 어떠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내일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바쁘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